어근을 형용사로 바꾸는 데 사용되는 정비사가 나와 있는데요. 요거는 그냥 넘어갈게요. 왜냐하면 이거는 이제 용어를 하면서 그냥 같이 봐도 될 것 같아서요. 질병이나 비정상적인 상태를 나타내는 접두사가 있습니다. 앞에 붙는다는 얘기죠. A, 없다. 이미 앞에서 보셨습니다. on, and, 없이, 없다. 같은 뜻이죠. 그죠? 그래서 뒤에서 어떤 용어가 뭐 자음이 오느냐, 모음이 오느냐에 따라서 A가 붙느냐, N이 붙느냐가 달라지는 거죠. 옥시야 산소였고, on, 없으니까 무산소증. 안티는 반대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이오틱이라고 하는 거는 항생제를 이렇게가 균을 의미를 하는데요. 그 균에 반대하는 거니까 우리가 항생제라고 이제 해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다음에 브레디는 앞에서도 이제 느리다라는 뜻을 갖고 있다라고 제가 미리 설명을 드렸습니다. 브레디 느린데 뭐가 느려요? 카디 심장이었죠. 그래서 얘는 심장이 느리다라는 거는 심장이 느리다는 거는 심장은 뛰고 있는 기관이잖아요. 그래서 맥박이 느리다, 즉 서맥이라고 우리가 해석을 하는 거죠. 요거하고 반대가 바로 여기입니다. 테키라고 되어 있죠. 테키는 빠르다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심장이 빨리 뛰는 거는 뭐죠? 맥박이 빨라진다는 걸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그때는 우리가 빈맥 또는 빠른 맥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다음에 디스라고 하는 거는 고통이 어려운 의미한다고 앞에서 보셨었죠. 디스 뒤에 니아 호흡. 그래서 얘는 호흡 곤란을 의미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뭐 없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거가 n 두 가지를 소개를 했었는데요. 이 D자도 없다 또는 부족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것 중에 하나. hydration은 뭐예요? 수분을 의미하거든요. 근데 수분이 D, 없다, 부족하다라고 하는 거니까 뭐죠? 탈수를 의미를 하는 용어로 이제 바뀌게 되는 겁니다. 다음에 방향과 신체 위치를 나타내는 접두사, 이거는 아마도 여러분들이 해부학에서 다루게 될 겁니다. 해부학에서 굉장히 많이 볼 건데 미리 한번 살펴보면 anti라고 하는 거는 뭐죠? 앞에 있다라는 뜻입니다. in front of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anti 오비탈은 눈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눈 앞에 있는 거를 엔티오비탈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다음에 엔도라고 하는 거는 안쪽에 있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스코프는 뭐였죠? 거울이었죠. 무슨 검사하는 거울이었습니다. 근데 그거를 엔도 안쪽에 보는 거니까 내시경이죠. 그래서 얘를 우리 위내시경 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엔도 가스트로스코피라고 붙이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다음에 에피는 바로 위에 있는 조금 그러니까 피부를 기준으로 하면 피부 바로 위쪽에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에피라고 하니까 바로 위쪽에 있는 거. 위를 기준으로 해서 위쪽에 있다니까 뭐죠? 명치를 의미를 합니다. 이렇게 상복부의라는 뜻도 갖고 있고요. 그다음에 에크라고 하는 거는 뭐죠? 바깥쪽에 있는 거, 즉 외형의라는 뜻을 갖고 있어서 X 요거는 결합형이고 후탈모스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눈이 밖으로 나왔다 해서 뭐죠? 오프탈모스라고 얘기합니다. 오가 결합어가 아니고 오프탈모스라고 이렇게 같이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프탈모스라고 하는 거는 눈이 밖으로 튀어나왔다 해서 눈 돌출증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엑스트라라고 하는 거는 바깥쪽에 있는 거를 의미합니다. 이거는 외형이고요. 밖이랑 outside of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엑스트라 뭐에 오큘러 바깥, 그러니까 안구 바깥쪽에 있는 거를 의미를 하는 거고요. 하이포 아래, 낮은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능이 떨어져 있다라는 것에도, 그러니까 기준보다 정상보다 부족한 것들을 우리는 하이포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다음에 그런 의미도 있지만 빌로우라는 뜻도 가지고 있어서 아까 그 에피가스트릭이라고 되어 있었잖아요. 위를 기준 바로 위쪽에 상복부라는 뜻을 갖고 있고 하이포가스트릭이라고 하는 것은 아랫배, 즉 하복부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인프라라고 하는 거는 아래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인프라, 오비털, 눈, 그러니까 안구를 중에서도 안구 중에서도 아래에 있다고 하니까 뭐죠? 안와 우리가 눈 안구거든요. 하의, 그다음에 안구 내의 이런 뜻을 갖고 있고요. 인터는 사이입니다. between. 그래서 인터
뭐죠? vertebral, 척추였거든요. 척추 사이, 주간의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intra라고 하는 것도 이제 inside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이렇게 쓰면 바깥, 안쪽이죠. 그래서 intra, 뭐죠? venous, 즉 정맥 내의. 아까 제가 서브큐타네우스 인젝션, 그 피하 주사라고 하는 거를 예를 들었었잖아요. 서브 큐타네우스. 근데 우리가 정맥 주사, 즉 혈관 주사를 줄 때는 IV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IV가 어디서 왔느냐? 여기에서 온 거예요. 인트라 비노우스라고 하는 거에서 왔습니다. 그죠? 그다음에 파라. 아까 앞에서 뭐 상과와 관련된 파라도 있었지만 여기에서는 어떤 용어랑 결합하는가에 따라서 그들의 뜻이 달라질 수 있어요. 그래서 파라, 나잘이라고 하는 거는 코 옆에 있는 거를 의미를 하고요. 페리라고 하는 거는 가까이 있다라는 거예요. 페리, 예, 덴탈이라고 하는 거가 이제 이 주위에라고 이제 치주의라고 이제 표현을 할 수 있고요. 리트로라고 하는 거는 거꾸로 가는 거예요. 뒤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뒤에 있다, 뭐의 페리토니얼이라고 하는 거는 복막을 의미를 하는 의학 용어입니다. 그래서 복막의 뒤에 있으니까 이제 복막 뒤의라고 얘기를 할 수 있고요. 서브 아까 뭐라 했었죠? 아래에 있는 거 서브 큐타니오스. 그다음에 슈프라는 위에 있는 걸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슈프라 퓨빅이 어디냐면 여러분들 그 회음부가 있지 않습니까? 배꼽이 이렇게 있고요. 그다음에 생식기가 이렇게 있죠. 털이 이렇게 나 있지 않습니까? 그죠? 부분, 그 불룩 튀어나온 부분을 우리는 치골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두덩이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고요. 그 바로 위에 있는 걸 이제 그 슈프라 퓨빅이라고 하면 두덩 위에 치골 상의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다음에 트랜스라고 하는 거는 가로지른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트랜스 자르고 유레트랄이라고 하는 건 요도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오줌이 나오는 길이죠, 그죠? 그래서 트랜스 유레트랄이라고 하면은 요도를 경유하는 가로지르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해석을 하실 수가 있는 거죠. 그다음에 수, 양, 이것도 되게 많이 쓰이는 겁니다. 바이 두 개입니다. 앞에서 한번 봤었어요. 바이 라테랄. 그다음에 다이라고 하는 건 또 둘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다이플레직이라고 하는 거는 뭐죠? 플레직, 마비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었어요. 앞에서 오늘 낮에 봤었는데, 그래서 이거는 양쪽이 다 마비가 된 거예요. 그다음에 해미는 뭐죠? 반이에요. 이건 둘인데 양쪽인데 얘는 반이에요. 그래서 해미 플레이지아라고 하면은 마비가 되어 있는데 어느 쪽만, 한쪽만. 그래서 우리가 뇌출혈이 있으신 분들 이렇게 보면 여기 있고 있잖아요. 다리, 팔 이렇게 갖고 있고 다리가 이렇게 있다면은 어떤 분들은 양쪽이 다 마비되는 경우들도 있지만 보통은 한쪽만 마비가 되어서 이게 조금 위축이 된다거나 움직임이 자유롭지 못한다거나 하는 경우들이 생기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때 우리 이제 편마비 헤미플레이시아라고 이제 말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다음에 하이퍼는 과도한, 지나친 라는 뜻을 갖고 있었고요. 여기서는 에메시스, 구토, 보미팅을 의미하는 에메시스하고 붙여놨어요. 그래서 하이퍼 에메시스는 과다 구토라고 되어 있죠. 주로 이제 어떤 거랑 연결을 지을 수 있냐면 임신을 하고 나면 입덧 때문에 과하게 우리가 입덧을 하는 경우들을 우리는 이제 하이퍼에메시스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물론 이 하이퍼라고 하는 걸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하이퍼 갑상선 요즘에 질환이 굉장히 많으니까요. 타이로이디즘이라고 붙일 수도 있고요. 반대로 하이포라고도 붙일 수가 있는 거죠. 그죠? 그다음에 여기는 이제 앞에서 이제 그 사이로이디즘을 봤었기 때문에 칼세미아라고 하는 말을 붙여놨습니다. 칼슘이라고 하는 거 알고 계시죠? 칼슘. 이건 뭐죠? 말 그대로 칼슘입니다. 우유에 많이 들어있는. 뼈에, 그 다음에 생선, 뼈째 먹는 생선에 많이 들어있는. 근데 우리 혈액 내에는 칼슘 일정 수치 정도는 유지가 되어야 되는데 그 일정 정상 범위 수치보다 떨어지는 경우를 하이포칼세미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칼슘이 너무 많아지게 되면 어떻게 얘기를 할 수 있을까요? 용어를 어떻게 만들까? 하이퍼칼세미아라고 붙일 수가 있겠죠. 그죠? 마이크로는 작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서 우리가 현미경을 얘기할 때 마이크로스콥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죠? 눌리 없다라는 거 앞에서 봤었고 멀티 많다라는 걸 봤었고요. 모노는 하나입니다. 하나. 그것도 많이 쓰는 용어죠. 폴리 많다라는 거고요. 프리미는 첫 번째라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 그라비다 임신하는 사람을 뭐라고 하는 거예요? 초임부라고 얘기합니다.
그다음에 쿼드리라고 하는 거는 나눠 놓은 거예요. 4등분으로. 4개를 의미하거든요. 쿼드리플레이지아라고 하는 거는 사지가 마비가 되었다라고 해석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다음에 트리는 3개를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트리플레이지아는 삼지마비, 그다음에 울트라는 과하다라는 거죠. 근데 이게 음파를 많이 보내서 검사를 하는 거 울트라 사운드라고 얘기를 하고요. 우리는 이걸 줄여서 소노라고 얘기를 합니다. USG, 울트라 소노 그래피라고 해서 이제 붙이게 되죠. 그래서 임상에서는 울트라 소노그래피를 줄여서 소노라고 이제 줄여서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 우리가 약어로 쓸 때는 울트라 소노그래피라고 적기도 한다라는 거. 그다음에 유니는 하나죠, 그죠? 단일한 거. 그래서 유니라테랄 한쪽을 의미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우리가 이제 조금 급한 게 접두사, 접미사, 뭐 어근 그리고 결합형 모음 이런 것들을 살펴보는 느낌은 없지 않아 있지만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기본으로 해서 다음부터 정식적으로 수업하는 내용들과 관련되어서 조금 이해를 하시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시간을 나타내는 접두사 있거든요. anti, 이전에 before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만하기 전이라고 해석을 하실 수 있고요. 네오는 새롭다라는 거거든요. 네오네이트, 애기입니다. 그래서 신생아, 네오네이트라고 신생아라고 얘기를 하고, 우리 앞에서 봤었던 거 플레즘이라고 하는 것도 이제 쓸 수 있고, 그죠? 포스트는 지나간 거예요. 그래서 포스트 파툼 분만 후에, 프리는 이전의 라는 뜻으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어떻게 이제 쓸 수 있는가 보면, 오토 자신을, 그래서 오토 뭐죠? 자동이라는 뜻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래프트라고 하는 건 이식한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오토그래프트라고 하는 건 자가이식이에요. 즉 우리가 어떤 이유로 그 피부 이식을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아까 그 화상을 입었다라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엉덩이에 있는 피부 조직을 떼가지고 다른 조직에 이식을 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런 경우를 자가이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내 몸에 걸 내가 떼서 이제 붙이는 거. 그다음에 유라고 하는 거는 이제 좋다, 정상이다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 건데, 윰니아라고 하면은 호흡, 음니아 호흡이었잖아요. 이게 정상호흡이라고 보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다음에 헤테로우라고 하는 거는 다르다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자가이식 내 몸의 것 떼서 한다 했었잖아요. 근데 헤테로그래프트라고 하는 거는 이종이식, 즉 다른 물체 또는 다른 그 생명체에서 가지고 와서 이식을 하는 거를 이종이식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다음에 호모는 같은 뜻입니다. 그래서 호모그래프트, 동종이식이라고 하는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퍼라고 하는 거는 뭐뭐를 통하여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퍼, 그다음에 큐타네우스 아까 뭐였죠? 피부라는 뜻을 갖고 있죠. 그래서 퍼큐타네우스라고 하는 피부를 경유하는 경피의라는 뜻을 갖고 있고요. 서브라는 말이 붙으면 피하라는 뜻을 갖고 있었죠. 그죠?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나중에 오랄이라는 말을 배우실 겁니다. 그러면 경구를 통해서 준다. 즉 투약을 할 때 우리가 퍼오랄이라고 얘기를 하면 뭐죠? 경구 투약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다음에 주사를 줄 때 SC, 서브큐타니오스로 인젝을 할 건가, IV로 인젝을 할 건가, IM으로 인젝을 할 건가, 뭐 이런 거가 이제 나오게 되는 거죠. 투약에서. 이런 용어가 사용이 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요렇게 마무리를 할 거고요. 다음 주에 오실 때에는 여러분들이 1장 혈액계와 관련된 내용들은 그냥 한번 용어 거기 모서리에 나와 있는 용어라도 한 번씩 조금 읽어보고 오시면 훨씬 더 조금 수월하게 내용들을 이해를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강의 2개 합쳐서 거의 30분이다, 그죠? 너무 긴 시간 동안 설명을 드린 듯하여 좀 죄송한 마음이 있습니다. 수고 많으셨고요. 우리 처음 가진 마음으로 끝까지 한번 잘 해보도록 합시다. 고생 많으셨습니다.